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3.73%, 그 다음에 코스피는 3.5% 하락 마감하였어요. 어제 FOMC 회의가 끝났죠. 끝났는데 실제적으로 테이퍼링을 마감하고 긴축은 3월부터고 금액 줄인다라는 거, 600씩 샀던 거 300으로 줄인다라는 거, 그리고 3월달에 끝나겠다라는 거, 금리 인상 3월달부터 좀 이제 시사를 하겠다. 3차례 정도 할 것 같고, 지금은 동결하겠다. 특별할 게 나온 게 없어요. 그나마 걱정했던 부분으로 4차례가 될 수도 있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주가를 흘러내리게 만들었던 이 부분을 멈출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기보다는 멈춰도 이상하지 않게끔 반응해야 될 시장에서 그냥 파월이 말한 내용 자체가 내용은 우리가 다 예상했던 거지만 말을 뜨뜻미지근하게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미국 시장도 어제 3% 이상 버티다가 장 막판에 주저앉았고, 그런 영향으로 우리 시장은 그대로 돌려받았어요. 아시아 시장은 또 제일 많이 빠졌고, 어떻게 보면 이 파월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김파월도 아니고, 박파월도 아닌데, 왜 한국만 항상 강하게 반응하는 건가? 라는 거에 참 부정적인 거고요. 참,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시장은 반응을 했다라는 건 그냥 그러고 싶다라는 거예요. 돈 있는 놈들이 이참에 밀 때 최대한 밀고 싶을 때까지 밀어 놓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지가 사고 싶은 종목 자체들을 이참에 명분을 만들어서 주저앉히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종목 NHN이라는 종목도 그렇게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악재가 있는 부분도 없거든요. 그죠? 예전에 횡보했던 자리로 다시 내려왔어요. 즉 뭔가의 명분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거래가 터진 자리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호가창을 가볍게 해서 적은 물량으로 쳐 누를 수 있을 만큼 다 쳐 누르는 시장이다. 결국엔 월봉의 자리를 만드는 자리다. 그러니까 월봉의 저점을 만드는 자리다라고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곱버스 선물 인버스 2X죠? 요거를 말씀드렸잖아요. 2,500원, 2,500원에 2,515원 기준으로 해서 요 자리 넘어서면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다시 2,500원 밑으로 내려가거나 2,450원 밑으로 내려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위로 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엔 쳤어요. 결국엔 쳤고, 그림이 어떤 차트보다 더 좋아요. 왜? 실제적으로 기존에 쳐 눌릴 때부터 강하게 쳐 눌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간중간 계단식 이 박스권을 좀 만든 거 말고는, 요런 자리 말고는 나머지는 다이렉트로 쳐밀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는 올라올 때 빠르게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쉽사리 다이렉트 올라오는 자리. 그럼 지금의 자리는 단기적으로 2,740원 부근과 이 자리에서 맞고 떨어질 거냐, 오늘의 고점이죠. 이 자리에서 맞고 떨어질 거냐, 아니면 이 자리 위로 올라탄다면 2,800원에서 2,850원 부근까지 또 열려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 뚫으면 3,000원에서 3,150원까지 열려있습니다. 그게 마지노선일 거라고 판단은 해요. 근데 솔직히 3,000원에서 3,150원까지 가게 된다면 코스피는 2,400포인트 정도까지 밀어야 된다라는 결론인 거고요. 못해도 2,400포인트에서 2,350포인트까지 밀어야 된다는 결론이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도 못해도 800포인트에서 770포인트 정도까지 밀려야 끝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강하게 민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 정도까지의
악재로 받아들일 이유가 있느냐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래, 코로나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맞지만 그에 비해서 종목들은 다 바닥으로 빠진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계속 꾸준히 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미국 시장도 고점 맞아요.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우리 한국 시장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금리 인상, 뭐 긴축 정책, 테이퍼링, 뭐 기타 등등 이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기존에 뭐 미국 시장 뭐 9.11 테러든 뭐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도 다 그런 금리 인상과 뭐를 하면서 금리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렇게 주식이 변동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났던 부분인데도 좀 유별나게 이번 시장은 좀 더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제 뭐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추세선도 어차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다 쳐밀었어요. 850에서 84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자리까지 쳐밀었고, 코스피도 2790, 2800, 2000 어디에요? 26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2590포인트네요.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까지도 거진 다 밀었어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설 전날, 내일이 전날이죠. 새해 떡값을 아주 마이너스로 주고 있는 시장인데, 내일 하루 지나고 나면 이제 연휴가 들어가죠. 또 연휴 동안 미국 시장은 오르겠죠. 가장 걱정인 게 미국 시장이 올랐을 때 우리 시장은 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오른 만큼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우리 시장이 장이 열릴까봐 걱정인 거예요. 저는 차라리 밀 거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미국 시장을 쳐 밀어버리든지, 화요일까지, 그리고 수요일에 반등을 해서 우리 시장도 목요일 금요일 이상하지 않게끔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시장이 반등을 치고 올려놔야 돼요. 근데 내일은 그닥 수급이 많지 않겠죠. 분명히 종목들도 올라오는 애들은 올라와요. 올라오는 애들은 올라오는데 너무 많이 밀어놨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윗골이에요. 음봉으로 쳐밀든 아니면 윗골이로 쳐맞든. 왜? 위에 매물이 많다라는 거죠. 털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맨날 이런 식으로 5번, 6번, 그러니까 이틀, 3일 만에 10%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다 5일, 6일을 반등한다 해봤자 결국엔 이 10%를 못 메꾼다라는 거예요. 거짓 뭐 8%, 9%까지 메꿨다가 윗골이 달고 나면 나중에 이제는 야 이거 힘들다라고 해서 더 실망 매물이 또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더 다 같이 떨어지고 나서 올라갈 땐 누군 여기에 가 있는데 누군 또 이 밑에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연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안타깝다라는 거고요. 자, 어찌됐든 이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예요.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고, 어디까지 쳐 밀지는 뭐 곧버스 또 외놈 개관들의 마음이겠지만요. 돈이 장땡이다. 이놈의 시장은 무조건 돈이 장땡이다. 돈이 있으면 뭘 짓을 하든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시장이에요. 결국은 돈 있는 놈들만 돈 버는 시장이에요. 공매도도 돈 있어야만이 칠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이 곧버스마저도 그냥 일반인들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웬만하면 살 수는 있지만 증권사에 이 계좌에 대해서 곧버스를 살 수 있는 걸 또 터야 돼요. 귀찮아서 웬만한 그냥 주린이 분들은 안 한다라는 거. 그냥 이런 시장에는 가만히 있던지, 뭐 약손절을 미리 치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시장인 거예요. 나중에 반등 나올 때 얼마나 반등이 나올 거냐. 똑같은 반등이 5%씩 나오더라도 누구는 5%, 누구는 버틸 거고 누구는 못 버틸 거고, 종목마다 상이해질 거라는 거고요. 이 여파가 또 최소 5월이나 6월까지 갈 거라는 게 참 안타깝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랬든 저랬든 나중을 위한 가정이고요. 벌어졌던 이평을 메꾸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월봉상에 벌어졌던 이평을 어느 정도 메꾸는 자리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923포인트에서 950포인트 위로 올라가기는 당분간은 힘들 수 있을 거예요. 요 위로 올라타기는 힘들 수 있을 거다. 왜? 이왕 여기까지 처음인 거 보면 여기에 대한 이격을 어느 정도 줄이고 가겠다라는 입장밖에 안 돼요. 그럼 얘가 꺾일 때까지 뭐 해야 돼? 이 안에서 횡보하는 지루한 장세가 좀 이어질 확률이 높을 것 같다. 라고 좀 판단을 할 것 같고요. 이 지경까지 처음 이러는 거 보면 결국에는 횡보하면서 손해봤던 거 메꿀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지들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돈이 많으니까. 이 고버스도 그렇게 처음 일어났던 거 생각해보면요. 그만큼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손해더라도 나중에 차곡차곡 메꾸면 된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얘네들은. 메꾸면 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따지면 코스피도 2900포인트와 2830포인트 요 위로 빠르게 올라올 확률은 좀 드물 수 있다. 그럼 이 밑에서 뭐다? 당분간은 좀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냥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속 편하다. 실제적으로 거래량만 보더라도 좀 이런 흐름 자체는 그죠? 어이가 없다라는 거죠. 어이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들어간 돈은 100원인데 나가는 돈은 30원밖에 안 나갔는데도 지수는 그 100원과 동일한 자리인 거라는 거죠. 그럼 뭐다? 공매도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그죠? 오늘 이 에코프로 BM 형제들만 보더라도 어제 장 막판에 시장을 끌어내렸죠. 미친듯이 처음 밀어갖고 시장을 끌어내린 뒤 오늘 뭐예요? 정말 악재가 있는 이 에코프 BM만 시가를 갭하락 시켜놓고 한 차례 올리는 그림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나머지 에코프로랑 요런 종목들은 그래도 반등으로 쳐 올린다라는 거죠. 딱 73,000원 쳐맞죠. 여기 다 그려놨던 자리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떨어졌어야 되는데 좀 더 강하게 밀리니까 이 위에서 시가 형성하면서 그 고점까지 때려주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서 여기서 물량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더 주워 담을 사람 주워 담고, 이랬든 저랬든 아직 코스닥을 대표하는 자리인 거고, 식살이 올랐던 요 자리를 어느 정도 반납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얘는 더 많이 빠졌으니까 얘는 올라온 자리 거진 다 반납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강한 흐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는 이미 다 빠졌다. 근데 왜 나까지 피해를 봐? 너는 너가 해. 라는 입장인 거예요, 지금. 그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했죠? 하여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시장도 그지 같은 게 일단 따상은 했죠. 100%니까 청약 는 사람만 돈 번 종목인 거죠, 지금 당장은. 그러면서 오늘 미친듯이 빠지면서 지수를 끌어당겼다. 밑으로.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어찌됐든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빠질 수 있겠죠. 빠질 수 있더라도, 이랬든 저랬든 또 기술적 반등은 강하게 한 번 정도 나올 거다. 그럴 때 뭐, 시장이 한 바퀴 돌아선다. 대신 돌아서지만 얘가 꾸준하게 가진 않을 거고, 어느 정도 흐름을 만들어 놓고 또 쳐밀겠죠. 그러면 지금 자리로는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이 종목이 485,0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를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거고요. 요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림 만들어낸다. 못해도 55만원대까지는 상승하는 그림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이 고점 또 한번 높여서 올려놓고 주저앉을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485,000원 깨고 한번 내려앉는다면 뭐다? 저점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확률 분명히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한 42만원에서 40만원 정도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라는 그냥 판단으로 봐야 되고, 종목을 뭘 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 빠져가지고, 이거 뭐 하나만은 어차피 올라올 때 시장이 좋아지면 다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소외받은 것들은 특히나 상승세가 좀 강하게 튀어 오를 텐데 그거를 유지하냐 못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유지를 하는 종목은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 유지를 못하는 종목은 결국엔 윗골이 달고 이제는 지갈 길 가는 거예요. 지갈 길 가는 흐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액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눌렸죠. 결국 밑에서 쳐 올리는 요 추세 15,500원 이탈하냐 안 하냐의 관점인 거고, 뭐 KPM테크 같은 경우는 850원을 깨고 내려앉았죠. 그죠? 어제 좀 유지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깨고 내려앉았으니까 이제는 뭐다? 750원까지 또 열려있는 자리인 거예요. 750원 또 깨면 680원대가 마지노선의 자리입니다. 그죠? 680원대. 근데 뭐 600원까지는 안 내려가겠죠? 또 이 870원과 605원의 중간값이 한 700원 초반대라. 700원 초반대라 그 자리에서는 유지 받을 거라고 봐요. 아유, 참. 시장이 다 그지다. 그지 발사기고 쳐 올려놓은 거 여기서 못 가고 윗꼬리만 쳐 달더니 결국엔 주저앉히죠. 다시 또 8,100원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 한국 BNC가 간만에 또 움직였죠. 제가 이건 며칠 전에 영상 찍었었죠. 여기 17,500원 유지하는지 봐라. 못 지키면 내려앉는다. 지키면 못해도 한 번 정도 22,000원 위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했죠. 뉴스를 동반해서 올라왔지만 이 고점 부근이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겨야 상한가도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시장이 그지 같았다. 그러면서 못 버티니까 눌리면서 결국엔 주저앉힌다라는 거죠. 무슨 호재가 있든 지랄을 하든 돈을 안 쓰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이치다. 그죠? 그러면서 또 요런 대략적인 추세를 요렇게 만들었죠. 분봉상에 요렇게 만들어서 요지랄 하다가 뭐예요?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한 번 찍고 밀렸는데 중간값 위에서 버텨주죠. 그래서 한 번 더 찍는 거예요. 그쵸? 그럼 다시 이제 눌리는 자리 21,500원 부근 21,500원에서 뭐 넉넉 잡더라도 21,200원 정도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다시 한번 23,500원에서 24,000원 확인하러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러면서 국전약품도 살짝 움직이긴 했는데 얘는 약하죠. 항상 꼬봉짓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여기 11,500원 12,000원 찍고 나서 11,500원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1,700원 위로 안착하는지 못하면 만원인 거고, 이 자리 깨고 내려앉으니까 여기 9,400원대도 지지받는 척을 했다가 결국엔 밀려서 내려앉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다라는 거죠. 얘는 주포가 너무 그지예요. 그지. 돈 없는 새끼예요. 그 돈을 다 한국 BNC에 쳐몰아주고 얘는 계속 꼬봉 따까리짓만 하다가 뭐 어떤 기회로 이걸 잡을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얘는 또 8,000원 부근까지 열려있는 자리에요. 아무리 뭐 이슈가 있고 지랄을 하던 간에 차트에서 방향을 그렇게 잡지 않으면 쳐밀린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슈가 있을 거고 뉴스가 나올 거라면 차트에서 반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라도 반영을 합니다. 여기 지키면 무조건 한번 튈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여기서 반영을 한 거예요. 그 반영한 거 자체가 이렇게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한국 BNC도 반영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 지켜주는 거예요. 예전에 에디슨 EV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흐름을 유지해야만이 간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에디슨 EV는 또 여기 25,500원 지켰네요. 지키니까 한 차례 쏘는 거 어디까지? 25,500원까지 딱 그 자리 맞고 떨어지잖아. 이게 차트의 관점이에요. 여기에 살을 더 묻는다라는 거죠. 뭘로? 이 재료의 크기를 어느 정도 반영시킬 거냐. 처음이냐? 세계 최초냐? 이에 따라서 거래량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저항과 지지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런 관점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그죠?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그 중대형주 기준에서 이 종목 그래도 유명한 기업인데 뭐뭐 기업인데 라는 생각하는 것들은 슬금슬금 관심을 가져볼 때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슬금슬금 관심을 가져볼 자리인 거고,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열려있는 자리는 7만원 초반까지 열려있을 겁니다. 얘는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수도 있는 자리는 분명히 맞는데, 이 반등 자체가 92,000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뭐다 다시 한번 눌러서 결국에는 최종 목적지는 7만원 전후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냥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7만원 전후가 될 확률이 높고, 이랬든 저랬든 시작했던 이 초입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초입은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6만원, 57,000원까지도 연료는 있을 수 있겠네요. 연료는 있을 수 있는데, 뭐, 다이렉트로 한 번에 뽑아내지는 않을 거니까, 바로 갈 수 있느냐, 좀 더 여유롭게 눌렀다 갈 거냐, 뭐,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다 대부분 뭐 요런 종목들 뿐이라, 뭘 보고 말고 할 게 없네요. 그죠?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주가를 올렸던 자리에 다 반납시키고 있는데, 남들 엄청나게 빠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버티고 있죠. 왜 버텨요? 얘는 저점이 여기에요. 이 자리 깨고 나면 뭐다? 답 없는 자리가 나와요. 무슨 소리냐? 다시 이 안으로 갇혀버리면 돈을 그만큼 써야 되고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하게 뽑아갖고 밀어놓고, 여기서 무슨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몰아놓고, 현재 시장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여기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한 차례 오늘 강하게 처음 밀기는 했지만 그래도 버티다가 밀린다라는 거죠. 왜? 얘는 단기적으로 뽑아낼 자리 다 뽑아낸 거예요. 1000일짜리. 이제 뭐 얼마나 남았어요? 여기 남은 거죠. 요만큼만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요만큼을 열어놓더라도 밑꼬리를 똑같이 달아줘야 된다라는 관점이죠. 결국엔 밀어놓고 돈을 써야 되는 관점인 거예요. 돈을 쓸 거라면 밀 거고, 돈을 안 쓸 거라면 버틸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진단키트 중에서는 휴마시스만 미친듯이 가고 있다라는 거, 기존부터 영상에서 휴마시스 얘는 살아있는 종목인 거고, 밑에 있는 추세 만들어냈고 계속 지금 삼각수렴하는 자리예요. 지금 이제 단기 고점에 거진 다 왔죠. 또 아이고 뭐야 이거. 단기 고점에 거진 다 왔죠. 이 수렴하는 요 추세에 이제 거진 다 또 다 와가요. 그죠? 위에 또 추세가 하나 더 있긴 있는데, 요 자리보다는 밑에 자리를 먼저 확인할 확률이 높겠죠. 또 그러면 이제 여기 맞고 또 한 차례 누르는 그림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수렴하다가 뭔가 강한 이슈를 기반으로 이 종목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낼 확률은 아직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한 차례 더 이 19,000원 초반 혹은 그 밑에까지 한 번 더 누를 확률이 높아요. 지금 자리에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시간의 단위가 이제 슬금슬금 누르고 있죠. 뭐 근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차트의 흐름을 보자라고 보면 무조건적으로 가는 종목은 없다라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차트를 봐라. 아무튼 어떻게 보면 2022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뭐 수소차, 전기차 여전하죠. 그 다음에 뭐 로봇, 뭐 친환경, 그런 2021년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 테마가 형성됐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거래량 없이 많이 내려왔다면 뭐다? 이제는 슬금슬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얘도 쳐 눌러놓으니까 여기서 기술적 반등 같이 한번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말씀드렸던 자리.
처럼 그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오늘 뭐 종목 굳이 그렇게 많이 안 하겠습니다. 시장은 그런 관점이고요. 명절들 잘 보내시고 어차피 내일은 제가 영상을 안 찍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쉬고 설 지나고부터가 본격적이다. 얼마나 내 종목이 빠르게 회복을 할 거냐가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부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튼 다들 힘내시고 좀 좋은 시장이 좀 설 지나고는 연출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